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5회차 해설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명절 선물이 나왔죠? 네, 명절 선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명절 전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대학 특강 갔다가 이제 수업을 못하고 전주만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대학 특강 갔다가 요거 뉴스 접하고 와 했어요. 우선은 이제 가장 놀라웠던 거는 뭐 다른 사실 작년에도 좀 과하게 많이 뽑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TU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보시면 와우 진짜 이쪽 대박 났습니다 지금. 이쪽 이건 뭡니까? 인천.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지역은 밀집 지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특히 이 부산 지역하고 경기도 지역은 서울 지역, 서울 지역은 조금 이제 별개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부산 지역과 서울 지역은 커트라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그만두고 오세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합격하셨거나 여기서 합격하셨던 분들이 다시 옵니다. 작년에도 재임용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도 말할 거 없죠. 서울도 뭐 하다못해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뭐 작년에는 가평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뭐 신입 교사여서 근무지에서 근무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셨는데 맨날 오셔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가평이 좀 힘든가 봐요. 가평, 안산 이런 데로 발령받으시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임용하셔가지고 합격 또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좀 이런 지역을 뭐 선호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뭐 좀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이동하지 뭐. 이렇게 이동하지 뭐.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합격을 해요. 제가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도달점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 도달점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설득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학 특강 갔을 때도 뭐 교수님들, 학과장님 이렇게 다 해서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눌 때도 느꼈던 건데 사실은 이제 도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또 도달을 해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 도달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좀 엉뚱한 걸 많이 합니다. 대학 특강을 갔을 때도 제가 느끼는 거는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제 특강을 들으면서 와 선생님 이제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은 침 싸들고 나가요. 중간에 뭐 듣지도 않아 뭐 이러고 있다가 짐 싸들고 나갑니다. 뭐 말로는 어떻게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미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특강을 들어도 어떤 친구는 유의미한 가치를 찾아가는 거고 어떤 친구는 뭐래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사실은 격차예요. 어쩔 수 없는 격차.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뭐 저도 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시 왔는데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해는 없다. 게다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최근에 경쟁자들의 수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은 시험을 포기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신규 인력 자원에서는 뭐 교대원이라든지 또 비전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범대 비수 그죠? 교직이수 이런 루트들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전반에 거쳐서 그러니까 유입 인구는 줄어들고 기성 인구들은 떨어져 나가니까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 응시 인원을 생각해 본다면 2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이면요 경기도 5대1, 6대1 나올 수도 있어요. 5대1, 6대1. 어우. 예전에 DJ 정권 때, 그 김대중 정권 때 신자유주다 해가지고 한 번에 몽땅 뽑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맨날 부러워했을 때 있잖아요. 뭐 IF 시절에 뭐 옛날 그때가 요 정도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잭팟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들어와서요. 제가 축의금만 150만 원이 나갔어요. 축의금만. 그 축의금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제 와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제 행사에 환갑잔치에 오실라나? 그래서, 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축의금들은 환수가 안 될 겁니다. 환수가 안 될 건데 올해 정말 예전에 저랑 같이 동고농락했던 조교분들, 합격하셨던 분들이 연락들이 오시더라고. 올해 이렇게 시집들을 많이 가셔. 장가 가시는 분도 좀 계시고 여자 선생님들이 시집을 다 가셨네. 그래서 축의금을 보내드리고 다들 또 토요일 날 시기다 보니까 제가 참석을 못하니까 좀 그냥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의금 보내드렸는데 와 진짜 돈이 줄줄줄 셉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다 저한테 와서 울고 난리가 났던 분들이야.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감정 소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지금은 미화돼 있는데 추억이 미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지나가 보면 추억이 것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당시로만 본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응? 왜 이렇게 해? 강사는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붙들고 늘어져? 뭐 이런 저도 푸념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진짜 힘들어요. 그 과정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뭔가 북돋우면서 결과지까지 도달하게끔 한다는 거는 정말 이룰 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정 소비도 너무 힘듭니다.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 보면 다 이렇게 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축하해요. 이거 너무도 예뻐져 버렸어. 모르겠어요. 신부 그 드레스 입고 신부 화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지시고 또 시험 준비하실 때는 다들 살이 찌시거든요. 근데 살도 다 빠지시고 그런 모습 뵈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되게 불안해 하시겠지만 불과 뭐 5, 6년 전에는요. 경기도가 97명 그랬어요. 경기도가. 그럴 때도 울면서 합격하셨어.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다들 그러셨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내 앞에서 울지 마시고 삭히세요. 이겨내세요. 그 도끼를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다 쏟아 부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해야 될 거 안 하면서 강사 평가만 하고 있고 글이나 올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걷지 않는 이상 분명히 결실을 맺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남은 시간이 이제 뭐 좀 넉넉 잡고 2달인 거고 사실은 뭐 1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오늘이 5회차를 진행하면은 터닝 어라운드죠. 이제 한번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10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회차부터는 현장에서 교육학까지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11월이 넘어가면은 이제 점수가 의미가 없어요. 11월 넘어가고 그다음에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좀 일찍 뭐 개인 공부 하시라고 좀 프리하게 일찍 종강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시험 보기 3일 전까지 그러니까 19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잘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제가 뭐라도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기회가 온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욕을 먹고 핀잔 듣고 뭐 어떤 글을 쓴 것들을 보면서도 제가 제 줏대를 꺾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나아가는 시간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안정해 주기 위해서 했던 것도 하고 다뤘던 것도 다뤄주고 이런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강사는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뒤따라가려니 아니 내가 벌써 시험 준비한 지가 몇 개월이고 몇 년인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잡으실 수 있으면 이미 합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쫓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조언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뭐 계속 출근했었어요. 출제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뭐 3문제밖에 못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뭐 연구하고 투자해봤을 때 3문제밖에 못 만드는데 선생님 세상에 뭐 하루에 24시간을 다 투자하는데 3문제밖에 못 만듭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조사를 해서 출제를 하는 거죠. 논문이라든지 새로운 서적이라든지. 반면에 어떨 때는 되게 빨리 끝내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조교분도 선생님 왜 이렇게 이번 회차는 빨리 종료를 하셨어요? 저번보다 훨씬 빨리 끝나셨어요?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적인 거에서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회차가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5회차와 1, 2, 3, 4회차의 이제 어떤 경험적 차이가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5회차는 하도 뭐 여러분들이 뭐 작성 방법이 뭐 어쩌다 뭐 문제가 쉽다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눈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한번 조절을 해드려 보았어요. 그래서 5회차는 점수가 올라가야 된다.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5회차에서 점수가 똑같다. 이러면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성적표를 보시면, 자, 성적표에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변화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의 큰 대동변이 변화가 없어요. 2회차에서 조금 떨어진 거 말고는 지금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글쎄요, 노량진에서 이 정도까지 편차를 벌리지 않고 4회차까지 정말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다른 의미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복이 있을 때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뭐 어떨 때는 팍 올라가고 어떨 때는 팍 떨어지고, 기복이 있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고, 사실은 보시다시피 평균 점수라든지 상위 10% 점수, 그죠? 최고 점수야 뭐 저희 조교분들이니까. 그래서 평균 점수하고 상위 10% 점수만 딱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많이 뽑는 해는 사실은 어렵게 내는 게 국룰이에요. 어렵게 내는 게. 왜냐면 변별을 둬야 되고, 자꾸 이제 뭐 기성적인 걸 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전공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게 또 오히려 말썽이거든. 그래서 뭐 원래 기준으로는 짝수애가 좀 쉽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작년 정도의 난도로 낸다면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되고 연습이. 제 생각에 이 정도가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 한 5점에서 10점 사이. 예.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죠. 한 5점에서 10점 사이면 두 문제밖에 안 돼요. 서술형 두 문제 정도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좀 기성적인 걸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투자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에 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짜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제 들어갈 점수가 있겠죠. 여기 5회차. 여기에 들어갈 점수는 다음 주에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좀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난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뭐 기성적인 컨텐츠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만약에 점수가 좀 이렇게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기성적인 컨텐츠에서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요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10월인데 9개월 동안 했던 것들이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적어도 1월부터 8월까지의 공부가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붙잡겠다고 이제 늦게 와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밤 새셔야 되고요. 밤 새서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거를 결정한 거잖아.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전반기부터 연간 패키지로 들으셨던 분들. 요분들이 지금 3분의 2거든요. 제 수강생의 3분의 2. 요 인원들은 다시 한번 버스가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가 버리면 끝납니다. 다시 한번 지나간 자신의 공부에 대한 이력들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회차 점수가 아직 안 나왔죠. 제가 미리 뭐 올려드리긴 했는데 안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 5회차 출제를 했는데 이때 가장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 조교분들이 선생님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나셨어요? 1, 2, 3, 4회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컨텐츠들을 출제하진 않고 기성적인 서적들, 기성적인 컨텐츠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제를 한 그런 회차가 5회차입니다. 그래서 출제를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일지는 좀 피드백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5회차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회차 문제가 오히려 시험에 적중이 더 잘 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조정 기간을 들어가는 겁니다. 전환점 마련해서. 그래서 1, 2, 3, 4회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몇 군데 집어넣어놨죠. 그러니까 막 무슨 뭐 내 마음을 읽어보라는 둥, 뭐 읽다 보니까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뭐 무당같이 무당같이 뭐 강사의 의도를 읽어내고 그 연습하라고 하는 거야.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비아냥거릴 문제가 아니라 아니 뭐 조건을 보니까 자꾸 나에게 뭐 강사가 내 마음을 읽어봐. 여러분들 제가 변태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괴롭히면서 뭐 희락을 느끼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의도는 그래요. 그걸 추론하셔서 뚫어서 쓰는 연습하라고 내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작성 방법 보고 뭔가 쓰려고 하는데 미치겠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조금 비아냥거리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과연 11월 22일 날 이후에도 제가 비아냥을 드릴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대학교 가서 교수님하고 나누다 보니까 해설 강의를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설 강의. 강사들이 해설 강의를 너무 빨리 올린다. 그것도 틀린 답을. 그래서 틀린 답을 너무 빨리 올리니까 조금 제가 이제 재구성 환원을 해보자면 거슬리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저는 올해부터는 미리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시험 보고 시험 끝나고 바로 제가 해설 강의 안 할 겁니다. 교수님하고 약속도 했고 교수님께서 약속을 또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조금은 학원에서 요구하거나 다른 강사들이 막 해설지를 올린다고 해도 제가 조금 차분하게 갈까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그게 거슬리시나 봐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약속을 해드리고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해설 강의도 사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1월에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 해설 강의부터 떠들면서 적중됐네 안 됐네 뭐가 나왔네 안 나왔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넌지시 들은 것도 아니고 면전에서 다이렉트로 들었는데 그걸 제가 준수해야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해설 강의를 조금은 안 올리겠다가 아니라 좀 늦게 구성을 해서 좀 결과와 매칭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어느 정도는 채점이 끝나야 사실 실제 답이 뭔지가 나오거든요. 실제 답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허용받아서 합격하는 거하고 우리가 궁금한 건 실제 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답에 대한 이야기를 시험 본 당일날 일주일 후에 열심히 올리는데 여러분들 그거 자꾸 나옵니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꾸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자꾸 강사들이 해설 강의를 자꾸 올리는데 교수님들이 그거 다 보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틀려서 놀라울 따릅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게 너무 틀린다. 강사들의 답이 너무 틀려서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해설 강의를 보는 이유는 또 해설지를 수고해서 보는 이유는 강사들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무섭죠. 그러니까 강사가 해설지를 오픈했어. 해설 강의를 오픈했어. 근데 교수님이 그걸 아무도 모르죠. 들여다보는지는. 보셨어. 그리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이 사람은 실력이 없구나. 이런 걸 평가한다는 건데 제가 함부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진인사 대천명 모든 일은 하늘에 맡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용기 잃지 마시고 힘든 거 저도 아니까 힘들어서 더 값진 거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 앞에서 울지 마요. 나중에 또 축의금 달라고 연락할 거면서 나중에 또 선생님 저 결혼합니다 이러면서 또 연락하실 거면서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결혼만 할 때면 연락을 해. 참 너무 서운해. 연락 한 번 안 하시다가 참 그래. 근데 이번에 또 대학 특강 가니까 또 합격하신 분이 오셨어. 제가 바빠가지고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맛이죠.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은 그렇게 또 인생에서 어떤 갈림길에서 좋은 길로 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저한테 또 고마움을 표시하시고 그렇게 또 정을 나눠주시니까 그분은 5년 뒤든 10년 뒤든 결혼하실 때 꼭 연락하셔라. 제가 축의금 두둑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이겨내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